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47,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이러다가 4만 달러 초반으로까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개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긍정적인 현상과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익명의 분석가 멘트를 인용해서 47,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이른바 페이크 딥, 가짜 하락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 분석가는 결국에는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핵심 저항 영역이 5만 1,000달러 부근으로 지목된 만큼 과연 현재 상황이 강한 랠리를 위한 바닥 다지기에 해당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이 끝났다, 아니면 나락으로 간다, 이런 이상한 말들도 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에 별달리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이유들이 연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판해왔던 자산운용사들을 포함해서 자산운용사와 기업들이 축적한 비트코인이 전체 유통량의 무려 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은 물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방식도 특히나 다채로운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욕을 하면서 폭락 전망을 하더니 나름의 전략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돈 냄새라면 귀신보다 더한 이런 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비트코인 시장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뒤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26일 오후 47,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 상황이 바닥 다지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전조 단계인지 여부입니다. 바닥 다지기라면 결국에는 5만 달러 저항을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힘 모으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다시금 하락장으로 태세 자체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익명의 분석가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47,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페이크 딥, 가짜 하락이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5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미카엘 반데포프의 관점과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현재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되돌림이 큰 조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만 1,000달러 부근이 핵심 저항 영역이라면서 하락세가 계속되더라도 42,500달러에서 44,000달러가 바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5만 달러에서 5만 1,000달러 사이의 저항 영역에 직면하고 있다. 지켜봐야 할 핵심 인계값은 46,700달러에 있는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정확히 이 부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이 저항을 얼마나 잘 넘어서느냐가 향후의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볼린저 밴드의 창안자인 존 볼린저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히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비트코인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추가 하락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전례 없는 규모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 속속 구체적으로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 비트코인 공급량의 6% 정도를 자산운용사와 기업이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기업과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이 이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현재 비트코인 펀드 발행사와 자산운용사 14곳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81만 6,379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업계 선두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65만 4,600 BTC를 관리하고 있고 이는 전체 유통량의 3%에 달합니다. 또 코인시어스 XBT 프로바이더가 48,446 BTC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3억 달러에 달하는 10만 8,992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테슬라는 49,202 BTC, 21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 보유 비트코인도 2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1,880만 개가 공급됐지만 20% 정도는 암호 분실 등으로 인해서 손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한동안 비트코인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렸던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나름의 전략에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무려 10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분석가 매크로스코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가 SEC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개 이상의 모건 스탠리 펀드가 GBTC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모건 인사이트 펀드가 3,600만 달러 규모의 GBTC 92만 8,051주를 보유해 최대 규모를 차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JP모건의 경우에는 JP모건 산하 라지캡 그로스 펀드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주식 6만 2,589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25일 코인베이스의 종가 259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JP모건이 코인베이스에 투자한 금액은 1,622만 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기관들이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이 되면서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관들의 유입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처럼 기대 이상으로 적극적인 비트코인 시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억만장자 사이먼 닉슨이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닉슨의 패밀리 오피스인 시크 캐피탈 측은 암호화폐가 향후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포트폴리오의 암호화폐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크 캐피털은 테크 부분에서만 10억 달러 이상의 프라이빗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 설문조사에서 패밀리 오피스 절반이 암호화폐 투자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거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앞으로 더 많은 재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금 총액이 무려 1,570억 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메사리의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디파이 토큰 대부분은 지난 30일 동안 20%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KEX 인사이트의 선임 분석가 후네인 나시언은 5월 디파이 자금 총액 최고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기록은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파이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시장이 5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 약세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원활하게 작동하며 상당한 규모의 거래량 증가를 볼 수 있었다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움 없이도 디파이 시장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블록체인 금융의 혁신은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파이 금융이 성장할수록 전통 레거시 금융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한 지역은행이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암호화폐 구입을 가능하게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베스트뱅크는 고객들이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과 7개 알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스트뱅크의 브래드 스크리브너 CEO는 암호화폐를 아직 거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60%가 암호화폐 거래를 원하지만 그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고 싶어 한다라는 설문조사를 아마도 봤을 것이다.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은행의 업무 특성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이 거래소의 영역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의 말처럼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은행의 생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과 현실,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시세 오르내림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하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은 대규모 옵션 계약 만기 전에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말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결산 직전에 보이는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장 전반을 거시적으로 좀 더 넓게 바라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적절히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